지난주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던 우리 증시, 오늘도 개장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높았던 건 또 여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장중 한때 5,90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6,000선을 향해 쭉쭉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주목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자산운용 노현복 부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현복 부대표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변동성이 좀 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초에 워낙 이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호행이 이어져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 한때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강한 부분,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득이 있다. 플러스 이제 우리 자사주 관련된 상법 개정 같은 이슈도 있다는 부분이 보여줘서 향후에도 사실 오늘 좀 생각보다 약했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뭔가 오늘 뭐 지수가 좀 힘이 다소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불길한 징조나 이런 건 아니죠, 아직은. 네, 맞습니다. 여전히 개인분들 수급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기관 저희 같은 포함해서도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실적과 뭐 상법 개정 관세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저희는 좀 좋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인 거잖아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물량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것이 국내 시장의 워낙 큰 폭의 상승률에 대비해서 뭐 이 자산에 대한 재정립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SK이닉스의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급증 때문에라도 주가가 워낙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조금 덜어낸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뭐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것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일부에 대한 뭐 차익 실현 과정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종목들만 봐도 그동안에 좀 쉬었던 뭐 두산 그리고 뭐 LG 그룹주들, 그렇죠. 전력주들이 워낙 또 섹터들의 순환매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잠시 쉬었다 다시 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순환매 과정들을 거쳐갔다.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핫했던 키워드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까 브리핑에서 보셨듯 MLCC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기가 뭐 다 아실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주가는 정말 높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린 더 밸류를 줄 수 있을지 여전히 강할지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노현복 부대표님, 자 이제 AI 붐, MLCC도 이제 그 수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밸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삼성전기 밸류는 사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이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직 초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 상황에서 보고 있어서 네. 그리고 마침 최근에 무라타의 그 CEO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수요가 워낙 많고 그리고 공급은 제한적인 와중에 단가 인상의 가능성이 생겨서 이 방향성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 다음 타자도 같이 고민하던 와중에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훈 대표님, 지금 삼성전기가 작년 9월에 한 15만 원대였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팍 치고 올라와서 이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익 상방은 막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이익 상방이라고 하면은 가동률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00% 가동률로 돌아갔을 때 이걸 캐파 증설로 계속 충분히 이어지면서 네. 그것을 이제 전체 물량을 늘리느냐 아마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엔비디아의 또 탑재 서버에 탑재될 수 있는 MLCC가 기존의 이제 이 GB300 이제 서버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이제 증가된 6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몇만 개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무라타의 MLCC 가격 인상이 만약에 뭐 3월에 확정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뭐 PQ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P에 대한 인상 소식만 있는데 나중에 삼성전기가 만약에 증설에 대한 얘기가 하나 언급이 됐을 때 사실 이 모멘텀적인 요소 측면으로도 지금 주가 이제 목표 주가가 한
TP가 한 4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이 서버향 대비해서 삼성전기는 MLCC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FCBGA라고 하는 이번에도 기판도 있죠. 예, 기판 쪽도 지금 LG 이노텍도 아마 FCBGA에 대한 이익률 때문에 오늘 반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기로서는 지금 뭐 여러 포트폴리오가 카메라 모듈까지 지금 다 좋아지는 맞아요. 육각형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구조라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일부가 보인다면 네. 그것을 또 한번 저희는 기회로서 삼을 수 있는 삼성전기의 지금 색깔이 변모가 맞아요.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MLCC로 삼성전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FCBGA 기판도 좋고요. 유리 기판도 합니다, 여기. 그래서 AI 붐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증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삼성전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이 증설에 다소 좀 보수적이잖아요. 대였던 게 있으니까. 근데 MLCC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여기는 좀? 근데 MLCC도 사실 뭐 반도체 부품의 하나의 좀 축이라서 뭐 굳이 다르다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MLCC 가격이 좀 저점에서 형성이 됐던 터라 지금의 이런 호황기를 맞이해서 증설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번에 원체 이제 30만 원대에서 급격하게 한 지난주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은 슈퍼사이클의 하나의 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 평가는 단기간에 이렇게 좀 한계점을 드러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아직까지는 이 무라타의 이 MLCC에 관련된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삼성전기의 밸류의 재평가 구간에서 아마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 여기에 혹시 현대차가 최근에 로봇이랑 AI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한 것도 혹시 좀 플러스 요인으로 같이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지금 좀 빠져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전장에도 MLCC가 들어가는 비중이 뭐 몇만 대에서 전기차 더 많이 때 들어갈 텐데요. 몇십만 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호재로서 작용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삼성전기와 현대차를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것까지 또 하나의 연결고리 재료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또 충분히 또 재료가 좀 넓게 포진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종목 삼성전기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노현복 부대표님 사실 MLCC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아요. 네. 뭐 삼성전기도 있고 뭐 이제 사막 컨덴서, 코스모신 소재, 아모텍 뭐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삼성전기가 제일 좋습니까? 사실 저도 그 삼성전기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 이슈들이 다들 뭐 ETF라든가 이렇게 특정 대형 종목에 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MLCC 외에도 기판이랑 카메라 모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준에서는 네, 삼성전기 위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우 대표님은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뽑자면 아까 GIS도 말씀드렸는데 제레스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반등폭이 이제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그 돌파를 조금 더 해야지만이 수급적인 요소로서 조금 더 발랄할 이제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일단은 사막 콘덴서 쪽이 조금 더 시세적으로는 워낙 많이 올랐지만 근데 사막 콘덴서는 지금 3만 원 5천 원대 박스권 구간을 좀 강하게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MLCC 관련돼서도 지금 아마 투탑으로 여겨지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요. 사막 콘덴서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그쵸. 있고, 그다음에 전장 뭐 산업용 MLCC에서도 이제 사막 콘덴서에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종합해서 본다면 뭐 GIS도 한번 상단 돌파했을 때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예. 저도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는 걸로 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 통해서 한번 흥미롭게 꼽았던 종목이 사실 방송에서 선익 시스템을 이렇게 하다가 뭐 다양한 이야기 좀 해드렸었는데, 근데 GIS도 좀 느낌이 있는 게 여기가 삼성전기랑 10년 동안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MLCC 절단 장비 자동화 설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디스코가 이쪽 절단 다이싱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최초로 국산화한 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필리핀 증설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 GIS. 일단은 더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기업이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MSCC와 관련된 뭐 IT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판결 이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 건 상법 개정도 있죠. 상법 개정 지금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파고를 좀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자, 부대표님, 일단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재계는 사실 좀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통과는 이 건이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기본에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이제 1개월, 1년 내에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 것도 1년 6개월 이내에 이제 소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는 뭐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도 중요한 게 1차 상법 개정이 우리가 진행된 게 작년 7월입니다. 네. 사실 딱 반년 됐어요. 근데 벌써 이제 2차 이어서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건을 법사위까지 올렸다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이번에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차랑 2차가 작년에 통과를 했고 이제 3차까지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3차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증시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려웠었고요. 또 밸류업에 좀 성격이 더 짙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도 있지만 일단 이 자사주가 소각이 되면은 참고로 현재 상장된 기업들 기준으로 약 3%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소각하는 분만큼 ROE랑 EPS가 바로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주말에 발생을 하니 크게 지주회사들 그리고 금융 중에도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사가 좋았는데 특히 보험사들이 주가가 좀 더 좋았던 건 이유는 보험사들이 자사주의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각되는 만큼은 바로 EPS의 개선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또 마침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막 쭉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좀 이렇게 편차가 있었죠.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 전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돼서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의 그 ROE를 높이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이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실 궁금했던 게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뭐 이미 수혜주들 많았었던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추세적인 상승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러한 상법 개정 3차가 진행될 건이라는 거는 빠르면 2월 중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1월 그 작년 말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상법 개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오른 부분도 있죠. 지주랑 증권이랑 보험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숨고르게 하고 올라갈 룸이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의 숨고르기. 네, 맞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오늘 사실 개별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 전처럼의 강한 모습들은 또 아니기도 했었던 상황이라서. 네. 뭐 오늘만 보자면은 미래에셋생명이 지금 상한가를 이제 네. 기록을 했고 끝까지 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보험주들은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막 9%대 하락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생명이 이제 뭐 실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차트를 보시면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틀 정도의 상승 여력 이 시작이 된 거고, 근데 기존부터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라도 먼저 지금 상승을 한 지가 보통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PER 그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측면도 한 7배 이하 수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PBR도 한 0.2
0.7배 이하 수준 종목들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밸류적으로도 싸긴 하지만 순환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3차 상법 개정의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가 거의 저는 마무리 국면이 조금 오. 나온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기존의 이제 증권주들도 오늘 사실 윗꼬리 달았죠. 네, 윗꼬리를 예. 좀 달면서 하락을 했고 보험주들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뭐 삼성생명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지언정 개별적인 종목 이제 삼성화재라든가 이제 대부분 시장을 조금 주도했던 보험주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세론에 대한 성격이 조금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 그럼 김성훈 대표님, 이게 지금 이쪽에서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금융주들 보면은 뭐 은행, 증권, 그다음 뭐 생보사 이렇게 쫙쫙 돌아가잖아요. 지금 생보사 움직이는 거는 이쪽 흐름의 끝물이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럼 뭐 이제 손해보험사, 뭐 생보사 이렇게 보면 실적이 그나마 이제 손해보험사가 조금 낫다라는 평가가 예.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형태를 보니까 제가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워낙 좀 세게 증권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보였던 SK증권, 뭐 LS증권이 굉장히 좀 뜨겁게 오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펀더멘탈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요소로서 조금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이것을 장기적인 랠리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펀더멘탈이 좋은 DB 손해보험, 그러니까 자사주가 조금 비중이 많다가 소각이 되는,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에 이행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더해서 지금 김성훈 대표님은 보험주들은 좀 새로운 성격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대표님, 근데 보험주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업황도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하방을 더 많이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보험주들은?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증권이랑 은행 그리고 보험을 나눠봤을 때 사실 은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안정적이라 함은 가시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은행은 벌써 올해 50% 이상으로 올라갈 맞아요. 전망이에요. 내년에는 뭐 60%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은 또 이제 실적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거래대금도 불과 한 달 만에 60%가 성장을 해서 아직 올해의 증권주들 컨센서스는 반영이 안 됐지만 실적이 좋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보험업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실적적으로 좀 가시성이 낮다. 즉, 요 계리, 보험률에 따라서 실적을 좀 추정하기 어렵다 보는 요게 한 가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은행 대비해서도 이제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입니다. 삼성화재가 배당 성향이 제일 높은데 50%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삼성생명도 한 40% 정도여서, 근데 물론 대신 좋은 점은 보험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배당 성향이 낮은데 그 PBR이 지금 1배를 훨씬 언더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다각도로 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이쪽 세 개를 살펴봤는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사실 지주사가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뭐 새로운 한 흐름을 좀 잡아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주사 매력은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주사는 물론 다 섹터가 다 골고루 있죠. SK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네. 있고요. LS는 또 LS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주사들도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고요. 대신에 여기 이제 편차가 생기는 게 이 그룹사들이 가령 한화나 SK처럼 뭐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 든든한 자회사. 맞습니다. 네. 자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할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자사주도 보유한 만큼 그 지주사의 ROE도 개선이 가능하니 그런 쪽에서 저희는 쪽에서 관심 가지면서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까지도 좀 넓혀졌고요. 뭐 배당 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악재로까지는 반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치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거의 뭐 1년, 연차로 하면 2년차 정도를 2년차. 관세로 얻어 맞았습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면역이 생긴 것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묘하게 수치는 15%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펼쳐야 될지가 많은 분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자, 뭐 세부적인 거 더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관세와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관세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가 비율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셈법이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을 텐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품목별 관세라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국내 시장에 작용을 할지, 그쵸.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근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로 딱 보고 나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미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뭐 관세 영향이 일부 있었어도 이제 이 펀더멘탈적인 이제 이익 그로스가 높아지는 변압기 종목 쪽이 오늘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또 이런 트리거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5개월의 시간 이후에 뭐 233조도 남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일부적인 이제 이 관세를 조금 더 변동시킬 만한 요소, 우리나라보다는 저는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비율이 조금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 관세에 대한 역할적인 이 영향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게 이제 이 미미한 수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232조에서 뭐 품목 관세가 더 늘어나거나 비율이 더 커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 포인트인가?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또 이제 실무단위 리뷰에 가 있습니다. 이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이야기, 여기서는 또 기회가 여전히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원전, 조선, 전력기기 이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여기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 각자의 이슈들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원전 나름대로 지금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국내 원전 업체들이 과거의 레코드도 워낙 좋고요. 해외랑 국내에서의 그런 많은 레코드를 통해서 올해 연내 이제 아마 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원전 이슈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원전대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우리 저희 관세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슈에서 좀 멀다 보니까요. 꼭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전력기기는 사실 이 전력기 변압기라는 게 그 심장을 담당을 하고요. 이 심장을 설치를 하면은 2년 후부터 혈관인 전선들이 깔리게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기가 우리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면서 먼저 좋아지기 시작했죠. 2024년부터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이 지나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전선들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기기도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좋은 상황에 말씀하신 그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좀 적다 보니 그래 이쪽에서 좀 더 수혜를 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조선도 관세 이슈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가 세 가지 섹터 전부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대표님. 조선이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미국도 어쨌거나 관세를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시 또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가 미국 정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나요?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관세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가 무산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제 보편 관세를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관세는 즉 기존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보다는 일단 트럼프의 독단적인 이 관세 이슈가 좀 대법원의 발목을 잡혔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더 불확실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불확실성 완화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마스카 프로젝트랑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이런 조선을 건조하는 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다 실사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주요 업체들과 미국과의 협업은 협업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주요 이제 좋은 상황들이 보이면 주요 업체별로 수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여기서 저는 역발상 같은 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관세 이번 결과 보면은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가 짓밟아놨던 그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국내 이제 신재생 업체는 원전을 비롯해서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일부 이제 신재생 종목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피해를 본 쪽은 이제 풍력이기는 하지만, 이 태양광 같은 종목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또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가 굉장히 짚어지면서 우주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 태양광이 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근데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올해 1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사실 이런 이슈가 조금 줄어들수록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반등을 줬던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역할론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보다는 실적, 펀더멘탈이 좀 깜짝 실적이 나왔던 풍력 쪽의 CS 윈드라든가 이런 쪽에 그동안에 조금 실적 대비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그쵸. 이 시각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배제되었던 그나마 고른다면 풍력 쪽에 대한 이제 반등의 스토리가 조금 더 이제 나와주는 구간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정도는 생각했었는데 풍력까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현복 부대표님, 사실 우리가 관세 가지고 막 시장에서 이야기 한창 할 때 그때는 막 관세 무풍지대라고 했던 섹터들이 있어요. 막 뭐 엔터, 게임 막 이런 쪽도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여기 근데 반응이 있을까요? 지금 관세 무풍지대 아니어도 잘 갈 것 같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그 관세 무풍지대라는 게 무색할 만큼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 그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감안해서라도 워낙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수요는 아닙니다만 현재 더 잘 아시다시피 하이브의 BTS가 이제 현재 컴백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워낙 지금 콘서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BTS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이 올해 또 신규 그룹들도 지금 추이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하이브의 실적 추정치가 올해 조금 더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관세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주요 앨범 판매와 그리고 콘서트 그리고 MD 굿즈 판매들 이런 거는 관련해서 실적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섹터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먼저 갈까요? 네. 화장품도 사실 궁금해요. 네네 화장품.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폭이 조금 일부 있었는데 화장품도 사실 지금은 과거보다는 15%의 관세 벽에 일부 이제 경쟁에 대한 장벽이 조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제 C뷰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종목 제외하고 이제 ODM 종목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실 화장품 쪽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눈여겨 보는 거는 어찌 보면은 블루오션인 스킨부스터 쪽으로 시각을 조금 또 집중하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스킨부스터 쪽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잖아요. 왜냐면 근데 오늘 LNC바이오랑 한스바이오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는데 기회다. 네, 기회죠. 왜냐하면 MSCI 편입 때문에 외국인들 JP모건하고 골드만에서 LNC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거든요. 미리. 근데 8만 원대부터 매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12만 원대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10만 원대까지 빠진 것은 일부 과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었지. 이 펀더멘탈이 막 좋은 아직 섹터는 아니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이 흑자 전환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제가 스킨부스터 얘기한 거는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스킨부스는 허가제잖아요. 그래서 수출보다는 국내 피부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년부터는 일본이라든가 아마도 이제 중국은 내후년부터 스킨부스터가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관세 영향이 없는 그래도 스킨부스터 쪽에 집중을 좀 더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 생각할 시간 좀 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돌고 돌아서 결국 오늘 반도체 얘기를 빼먹었는데 반도체를 계속 저희가 돌고 돌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 역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컨센서스가 지금 벌써 올해의 실적 예상치가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이런 수요가 너무나 풍부하고 뭐 구글의 MOU라든가 GPT의 MOU 이쪽도 워낙 풍부한 상황에서 토큰 수도 지난 1년 동안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공급은 워낙 타이트하니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뭐 1분기에도 단가가 30-40%, 2분기에도 20% 이상, 하반기에서 더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올해 우리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 성장도 좋고 이러한 실적이 좋은 부분이 좀 더 오랫동안 갈 가능성도 생겼으니 계속 저희는 관심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까지도 또 새롭게 다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나왔고 강앵커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던 전력기기 저희가 이제 전력 설비까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앵커가 요거 키워드를 풍년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쪽
이 변압기 또 전력 설비 계속해서 좀 풍년이 이어질지 이 부분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노현복 부대표님, 풍년 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풍년 아까 정리해 주신 거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쵸. 잘 내용 참고했습니다. 맞아요. 그 풍년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 풍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전방의 첫 번째는 우리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상승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 세 번째로는 요 상호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여기 이제 인프라 관련된 구리선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 관련돼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가랑 판가 봤을 때 네. 전선 업체들은 제조 원가 약 70%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계약을 할 때 원가를 다 판가에 녹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빅테크의 수혜로 또 구리 가격 오르는 게 뭐 전선 업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제 영업 레버리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고정비가 비중이 줄어드니 영업 레버리가 추가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전선 업체들이었는데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올해 벌써 이제 수주 잔고가 30조까지 올라왔고요. 전년 대비 올해에도 이제 수주 잔고가 30% 추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뿐만 아니라 이런 변압기 역시도 현재 데이터 센터 풍년에 유사한 그런 수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왜 풍년이냐면요. 뭐 빅3 주가 보면은 지금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적전 대비. 근데 올해 끝까지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20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고평가도 아니고 애매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김성훈 대표님은 지금 여기 빅3들의 밸류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뭐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말에 네. 5년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뭐 50배 정도가 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익단이 워낙에 높아졌기 네. 때문에 이렇게 난 거고,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미국 전력의 지금 7% 비중을 차지하는 게 데이터 센터고, 이게 2004년부터 수치화 보니까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될수록 미국 전력의 10%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전력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서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빅3 변압기 쪽, 거기에서 오늘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가 두 자릿수 맞아요.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압기 5대장이라고 불려야 될 정도로, 추가했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이제 전선 쪽에서 비중이 조금 많았다가 이제는 변압기 쪽의 매출 비중이 전선 쪽을 넘어가는 네.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으로 보다고 이제 4분기 워낙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실적 발표 대구는 주가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반도체 주가 좀 올라가고 후행 쪽으로 올라가는 게 전력기기 쪽 같아요. 그래서 산일전기나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 3사대에 비해서 밸류가 아직까지는 좀 맞아요. 싼 측면이 있어서 그 종목 위주로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부각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주도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이쪽이 변압기가 심장이라고 하셨고 이어주는 혈류를 전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대원전선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우리가 대한전선을 대장주로 보기는 하는데 어떤 흐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전선주는? 지금 전선주도 그러니까 전력기기에서 전선으로 오고 또 전선에서도 이제 상위 기업들이 워낙 먼저 관심을 예. 받다 보니 그 하위 있는 업체도 같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중소형주도 이제 뒷부분에 같이 오르는 부분, 그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선주 뭐 오늘 잘 가긴 했는데 전선주는 꼭 구리 가격이랑 같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이 한번 잠깐 지금은 또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이 앞으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구리 가격이 중요한 변수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구리 가격이 뭐 쉽게 막 빠질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구리 가격 유지만 되어도 국내 업체들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전략이죠. 뭐 기업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 아까 이제 빅3에 넘어서 빅5까지 넣어주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산다면 빅3가 낫겠죠? 그렇죠. 그래도 효성중공업이겠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네. 네, 여기는 액면 분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을
두 주, 세 주 살 바에는 사실 뭐 한 5, 6만 원 이제 주가의 네. 흐름에 봤을 때 주수를 좀 백주 살 많이 수 있잖아요. 백주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변압기 부분뿐만이 아니고 중공업 부분까지 있는데 중공업 부분까지도 실적이 이제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4분기 실적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넘어가는 구간이 우리가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이 가격대는 아니라는 평가도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신규 수주도 잔고가 지금 작년에 한 11조 정도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아마 한 3년치, 4년치 이상의 실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반도체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투탑 말고 소부장 대비해서 저는 그래도 고른다면 큰 틀로 봤을 때는 변압기 쪽에 좀 매력도가 그렇죠. 예.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 본사도 있고. 네. 예. 그래도 효성중공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초고압 변압기 비중을 생각하면 HD 현대일렉트릭 아닐까 싶었었거든요. 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HD 현대일렉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이고 실적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 35에서 40%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장 역할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짠다면 현대일렉이 빠지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효성중공업은 이제 아무래도 안 좋았던 중공업 쪽도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측면에서도 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빅3 위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나머지 두 개 업체가 사실 또 이제 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신다면 뭐 8대2나 뭐 9대1 정도로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뭐가 8? 이제 빅3를 8. 아, 빅3를 네, 8. 나머지 두 종목을 아. 1, 2 정도로 하시는 것도 네,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네. 골고루 세 개를 8대2나 9대1 비율로도 상황보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복 부대표,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